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수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맹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산과 경남 모두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시민들은 추위에 떨었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한파가 들이닥친 부산 곳곳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8시 반을 막 지났습니다. 직장인들은 이른 시간부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출근길에 나섰는데 이렇게 귀가 얼 정도의 맹추위까지 이어지면서 평소보다 출근길은 더 멀고 험하게만 느껴집니다. 목도리의 귀마개는 물론 모자까지 깊게 눌러써 중무장했지만 한파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입춘이 지난 게 무색합니다. 오늘 나올 때 일단 마스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바로 끼고 그다음에 옷은 바로 장코트를 꺼내 입었어요. 여기는 바람이 좀 세거든요. 그래서 모자를 안 쓰면 뒤통수가 너무 추워요. 영하권 기온에 칼바람까지 불면서 이렇게 온열 의자, 이른바 엉뜨가 설치된 버스 정류장은 한파 대피소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바람을 막아줄 가림막에 난방까지 되다 보니 기다리던 버스가 와도 일어나기 싫을 지경입니다. 굉장히 발도 시렵고 손도 시렵고 굉장히 추워요. 그냥 발 동동 굴리면서 춥게 기다립니다. 진짜 많이 도움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바닷물마저 이렇게 파도의 형태 그대로 꽁꽁 얼어붙은 모습인데요. 그 위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입니다. 쉽게 볼 수 없는 진풍경에 시민들 발걸음도 절로 멈춥니다. 얼어붙은 바닷물 위로 조개 껍질을 던지고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합니다. 그랬어요. 바다가 얼은 게 있냐고. 바닷물도 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얼고. 네, 너무 추워요.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맹추위가 닥치면서 지자체는 연로하신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해 안부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가시죠. 어머니, 어머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대신 설거지를 하고 끼니를 챙기는 건 기본. 살가운 딸처럼 목욕탕도 같이 갑니다. 목욕 간다 이 사람이 그러면 어머니 내가 같이 갑시다. 그러라 옆에 끼고 나 한쪽 짚고. 뭐 자식들은 멀리 있으니 안 기다리는데 이 사람은 안 오면 자꾸 기다린다. 경로당은 뜨끈뜨끈 찜질방을 방불케 해 난방비가 부담되는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된 지 오래입니다. 집에 있으면 혼자 있으니까 보일러를 잘 안 켜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오면 따뜻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해가 만들어가 먹을 수도 있고 집에서 있으면 혼자 있으면 잘 안 먹게 되거든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추위 속에서 모락모락 김이 나는 어묵과 떡볶이에 홀린 듯 포장마차 앞으로 모여듭니다. 추우니까 아무래도 조금 나아지지요. 힘들지.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지. 뭐 우리는 따뜻하게 이렇게 그래도 불 앞에 있으니까. 극한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은 오늘보다 더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추위는 2월 말부터 사그라져 3월부터는 꽃샘 추위 여파도 없이 따뜻한 기온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40대 남성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차를 몰다 붙잡혔습니다. 단속에 적발되자 무려 4km를 도주했는데 사고나 인명피해가 없었던 게 다행일 정도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경찰의 제지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된 차량이 계속해서 도주를 시도합니다. 적발 차량이 달아나자 경찰이 곧바로 추격에 나섭니다. 차량은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있는 주택가에서 중앙선을 넘나들며 신호를 무시한 채 마구 달립니다. 맞은편에서 달려온 순찰차가 길을 가로막자 급하게 방향을 트는 아찔한 장면도 연출됩니다. 4km 정도를 운전하다 막히자 차를 버리고 도주했지만 결국 경찰의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음주 운전을 해서 이제 도주를 하게 되면 반응 속도가 이제 느려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시야도 좁아져서 다른 운전자분이라든지 보행자분을 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운전자 40대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으로 무면허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새해를 맞아 거제에 가족과 함께 놀러 왔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녀 기저귀를 사기 위해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지난 2020년 현대산업개발이 첨단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던 부지가 아파트 개발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김해 씨가 첨단 시설 유치를 기대하며 전례 없는 용도 변경 등의 혜택을 줬던 금싸라기 땅인데 결국 개발사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됐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역세권에 위치한 김해시청 앞 3만여 제곱미터 크기의 빈 땅입니다. 지난 2020년 현대산업개발이 IT기업 NHN과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며 경남도 그리고 김해시와 협약을 맺고 전례 없는 용도 변경을 받아냈습니다. 김해시가 첨단 시설 건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자연 녹지를 상업지구로 풀어준 겁니다. 하지만 NHN과 현대산업개발은 사업 추진 3년 만에 건축비 상승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땅을 놀리며 시간을 끌다 지난해 12월 아파트를 짓겠다며 또다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금싸라기 땅이 당초 목적을 잃고 개발사의 배만 불리는 먹잇감이 된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해시는 개발사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공공기여금 220억을 제시한 상황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지역만 지금 현재 도심내 개발 지역 단여지로 지금 남아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냥 다시 돌아가고 자연녹지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사업 대상지가 또 장기간 방치가 되고 NHN이 떠나게 된 과정과 이런 결과를 대비하지 못한 행정의 무능력에 대해서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해 시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했었고요. 그럼 그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문제였던가를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사례가 사실은 반복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뢰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추진한 행정사무조사마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김해시가 나쁜 선례만 남긴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부산역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몰리는 부산의 관문이지만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관광도시 이미지를 망치고 있습니다. 결국 주차장 확충이 시급한데 정작 부산시는 주차장 확충 계획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역 2층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비수기 평일 낮 시간인데도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도로까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네, 30분. 30분 남았습니다. 항상 이렇습니다. 주차 시설이 아마 부족한 것 같아요. 마음 급한 이용객들은 주차장 진입을 포기하거나 차량에서 내려 뛰어가기도 합니다. 네, 불편한 것 같아요. 대책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진입 도로 입구에는 최소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안내가 붙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만차 안내가 붙어 있지만 이 차량들이 계속 밀려들면서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부산역 이용객 수는 2만 3천여 명, 주차면 수는 고작 680면에 불과합니다. 만성적인 주차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 대책은 없을까? 코레일은 2018년 부산역 주차장 확충을 위해 부산시에 사전 인허가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인근 코레일 부지에 170억 원을 투입해 3층 규모 주차 건물을 지어 주차장 752면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철도시설 재배치 계획과 북항 통합 개발 계획에 지장이 된다며 보류 판단을 내렸습니다. 철도시설 재배치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관계기관 국토교통부하고 해양수산부 관계기관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철도 지하화 등을 통한 종합계획은 최대 2040년까지 걸려 당장 주차난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특히 인접한 북항 1단계의 주차 대수는 7,500여 면으로 법정 주차 대수 6천여 면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 주차난을 해결할 여력이 안 됩니다. 북한 개발과 부산역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통합하지 못한 결과로 미래 예측 부족과 함께 부산시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주차장 확충이 보류된 지 7년이 지나도록 대안 없이 방치된 만큼 임시 주차장 확보 등 대책이 절실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지역 현안 가운데 하나인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문제가 탄핵 전국 속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지역 상공계가 지역민들의 염원을 담는 국회 청원 방식으로 불씨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김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지방 이전 대상 기관으로도 지정되면서 행정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본점 위치를 명시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만이 남았지만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잠들어 있습니다. 부산 상공계와 시민단체들이 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돌입했습니다.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가 자발적으로 심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 동의를 받으면 국회의원 발의안과 같은 효력을 지닌 사실상 의안이 됩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하게 됩니다. 지역민의 뜻을 모아 국회의 개정안 통과를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특별법 촉구 서명도 30여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한 바 있습니다. 글자 하나만 바꾸면 되는 이 법안을 못 바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시 시민들이 이 추운 겨울에 거리로 나서야 할 판입니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기대하긴 여의치 않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산업은행법 개정 대신 부울경 전체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좀 더 포괄적이고 책임 있는 부산의 금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그러한 내용을 고민 중에 있고요.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습니다. 국회 국민청원은 일종의 고육책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벌어질 전국에 대비한 지역의 대응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KNN 김과장입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김해 한림면의 한 플라스틱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한 개 동이 모두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억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과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마약 수입책과 업주 등 모두 90명을 붙잡아 18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지난해 9월부터 넉 달 동안 벌인 마약 단속에서 적발됐으며 수입책은 텔레그램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케타민 등의 마약류 10억 원 상당을 공급받아 유흥주점 업주 등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이 오늘 논평을 내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형익 의원은 대법원이 상고심 절차 시작을 위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2차례 발송했지만 홍남표 시장이 받지 않았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있다며 시간을 끄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홍남표 시장의 대법원 상고심 확정 판결이 이번 달 안으로 나오면 오는 4월 재선거가 치러지지만 늦춰지면 임기 문제로 재선거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부산시의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대한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가운데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 42명은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 2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반선호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당시 여당 의원들이 지방의회가 전국 이슈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집단 퇴장하지 않았느냐며 이번 건의안 채택을 비판했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문화예술타운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부산도시공사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부산도시공사가 환매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떠한 증명도 하지 않았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23년 2월 부산도시공사는 시행사가 브릿지론 PF 대출 이자 수십억 원을 내지 못하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환매권을 행사했습니다. 일 년 중 가장 추운 1월보다 더한 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도 오늘만큼이나 춥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12도 선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이번 추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거창과 창녕 또 함안에는 한파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내일 아침 영하 12도 선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한편 부산에는 오늘 오전 다시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화재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에는 오늘 밤까지 약한 눈발이 날리다가 잦아들겠지만 내일 늦은 밤부터는 다시 눈이 내리겠고요. 모레 오후까지 1에서 최고 5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내일도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고 또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진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보이겠고 낮 기온은 진주와 합천 4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밀양은 영하 8도 선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창원 5도, 거제와 밀양은 4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부산은 영하 6도, 김해는 영하 8도 선에서 시작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부산 5도, 김해와 양산 4도로 평년 기온을 2도에서 6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당분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당분간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유입되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부산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이번 추위는 토요일 아침에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